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를 내세워 지구상 안 닿는 곳이 없는 광대역 위성 인터넷을 확보한 일론 머스크 CEO가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토대로 국제 안보까지 쥐락펴락하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위성 인터넷 서비스 관련 머스크 독식 체제에 대한 전 세계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기차 테슬라부터 인공지능, 우주 개발은 물론 트위터까지 인수하며 21세기 주요 산업을 장악한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선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뉴욕타임즈는 머스크가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다라고 표현했을 정도다. NYT는 일례로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이 지난 3월 17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잘루즈니 총사령관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스타링크의 지속적인 인터넷 공급에 달려있다며 인터넷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다. NYT는 밀리 의장은 대답할 수 없었다라고 전했다. 스타링크를 관리하는 스페이스X는 머스크 CEO가 소유한 민간 회사이기 때문이다. 지구에서 고도 550km 정도 떨어진 우주 공간엔 7월 기준 총 4,519개의 인공위성으로 구성된 위성 인터넷 네트워크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이어져 있다. 머스크 CEO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주인이다. 위성 인터넷은 지구 저궤도에 위성을 띄워 해양, 극지, 사막 등을 포함한 지구 곳곳에 초고속 인터넷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지구 전역을 감싸고 있는 수많은 위성 네트워크 덕분에 전쟁 지역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도 무리 없이 인터넷 연결을 제공할 수 있다. 스페이스X는 지난 2019년 첫 인공위성 발사를 기점으로 위성 인터넷 서비스 사업인 스타링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후 쏘아올린 인공위성만 해도 현재 4,519개이며 그중 4,487개 위성이 운영 중이다. 궤도에서 활발하게 운용 중인 위성의 약 50% 이상이 스페이스X 소유인 셈이다. 스타링크는 현재 러시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선 거의 유일한 인터넷 공급원이다. 정찰 공격 AI 드론을 지휘하기 위해선 인터넷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도본부는 스타링크의 서비스 공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NYT는 머스크 CEO의 변덕스럽고 개인 중심적인 성향 때문에 전 세계 군 관계자와 정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18개월간 유럽과 중동 국가를 포함한 최소 9개국에서 미국 정부의 머스크 CEO의 기술 권력을 우려하는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이미 머스크 CEO는 우크라이나로 공급되는 인터넷을 몇 차례 일방적으로 차단한 적이 있다. 인터넷 공급 재개를 요청하는 우크라이나 군의 요청도 거부했다. 2022년 10월 초 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을 멈추자는 내용의 평화 제안 트윗을 본인 계정 트위터에 올렸다. 이후 우크라이나에선 스타링크 위성 신호가 끊겼다. 2023년 2월에도 우크라이나의 인터넷을 차단한 바 있다. 2022년 10월 중순엔 우크라이나 인터넷 공급과 관련한 입장을 하루 만에 번복하기도 했다. 14일엔 스타링크 서비스를 무한정 지원할 수 없다며 미국 정부에 재정적 지원을 요구했다가 다음 날인 15일 갑자기 입장을 바꿔 우크라이나 정부에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라고 트윗을 올린 것이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성격의 머스크 1인 독식 체제를 둘러싼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미 국방부 자체가 이미 스타링크의 거대 고객인데다 일본도 스타링크 위성의 군사적 사용을 검토 중에 있다. 스페이스X는 매년 800개가량의 새 위성을 발사하고 있으며 향후 총 42,000개의 위성을 띄울 예정이다. NYT는 한 국가의 인터넷 공급망 차단 여부를 머스크 CEO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데다 민감한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그럼에도 어떤 기업이나 정부도 그에게 맞설 수 없기 때문에 우려가 더 높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1년 페이팔 매각으로 2억 달러라는 거금을 손에 쥔 일론 머스크는 화성 탐사를 위한 로켓 구매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으나 비용 문제로 협상에 실패했다. 이에 머스크는 이듬해인 2002년 민간우주 기업 스페이스X를 설립한다. 로켓을 직접 만들어 쏘아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 설립 초기 자신의 재산 3분의 1을 쏟아부었다. 2006년부터 나사와 미 국방부로부터 자체 개발 로켓에 의한 화물 운송 등 다수 지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스페이스X의 첫 번째 액체 연료 로켓 펠컨 1은 2005년 처음 대중에게 공개됐다.
일회성 2단 발사체인 팰컨 1의 명칭은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우주선 밀레니엄 팰컨에서 유래했다. 두 번째 우주선 드래곤은 2012년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화물을 운송한 최초의 상업용 우주선이다. 드래곤 1은 2020년에 퇴역할 때까지 ISS로 23번의 화물 운송 임무를 수행했다. 스페이스X 역시 로켓 발사체 개발은 고난과 실패의 연속이었다. 2006년 스페이스X의 첫 로켓 발사 시도는 연료 누출과 화재로 인해 실패했다. 알루미늄 하드웨어를 스테인리스 스틸로 변경한 후 발사한 두 번째 발사도 실패하였으며 세 번째 발사도 실패하자 회사는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 이에 스페이스X는 팰컨 로켓의 시간차 문제를 개선했다. 로켓을 일정 고도까지 발사하는 연소 단계인 1단계와 2단계인 우주선을 궤도로 밀어넣는 분리 간격 시간을 늘렸다. 이렇게 해서 팰컨 1은 마침내 2008년에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팰컨 로켓의 성공적인 발사 이후 스페이스X는 나사와 일부 개인 투자자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팰컨 1 로켓은 5번째 발사 후 퇴역했다. 이후 스페이스X는 2017년 1단 로켓의 재사용이 가능한 팰컨 9 발사체를 개발했다. 일론 머스크는 2018년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의 테슬라 로드스터, 전기차를 탑재해 우주로 발사했다. 수천만 달러짜리 퍼포먼스였다. 이 빨간색 전기차의 행방을 추적하는 웹사이트도 있다. whereisroadster.com, whereisroadster.com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로드스터는 지구에서 3억 2천만 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지구에서 시속 1만 km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 스페이스X는 2020년 팰컨 9 발사체를 사용해 우주 비행사가 탑승한 천민간 유인 우주선인 크루 드래건을 발사했다. 그들은 스페이스X 로켓에 탄 최초의 인간이었으며 1981년 이후 미국이 우주 비행사를 우주로 보낸 후 처음 인간을 우주로 보낸 사건이었다. 2010년 첫 팰컨 9 발사 이후 2021년에 101번의 발사를 완료했으며 올 2월 200번째 발사에 성공했다. 팰컨 9는 현재 단일 로켓상 1년에 가장 많은 발사 기록인 60번 발사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스페이스X는 2021년 세계 첫 순수 민간 우주 비행 임무를 지닌 빈스퍼레이션 4를 출시했다. 제러드 아이장먼, 제러드 이성먼, 신용카드 결제업체 시프트4샵, 창업자이자와 민간인 승객들은 함께 우주에서 3일을 보낸 후 복귀했다. 자선 활동의 일환인 이 비행은 2억 4,300만 달러를 모아 어린이 병원에 기부하기도 했다. 화성에 정착지를 건설하기 위한 스타쉽은 2021년 5월 처음으로 준궤도 시험 비행을 완료했다. 현재 스타쉽은 텍사스 보카치카 해변의 우주 발사 시설에서 120m 높이의 달 화성 탐사선 스타쉽을 개발 중이다. 스타쉽은 고도 200km의 지구 저궤도에 150톤의 탑재체를 발사할 수 있으며 전체 발사체를 재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스타쉽은 나사의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며 2025년에는 연간 100회 발사하는 것을 목표 삼고 있다. 스타쉽은 지난 4월 20일 첫 지구궤도 시험 비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스타쉽의 1단 추진체인 슈퍼헤비가 합체된 첫 비행으로 폭발 전 32km 고도까지 도달하며 3분 동안 비행하다가 나선을 그르며 폭발했다. 로켓 발사체 외 스페이스X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글로벌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구축, 서비스하고 있다. 스페이스X는 2019년 첫 번째 스타링크 위성을 발사하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100만 명 이상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는 올해 초 여러 항공사와 산업회사 등이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위성 통신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